1회 이상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선생님께서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상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2시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보셨죠? 실시간으로 못 보고요. 네네. 바로 후에 검색해서 봤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네네.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초 중 3분의 1 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기다리던 바죠. 뭐 이렇게 완화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아. 네. 그래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다는 거죠? 왠지 저는 네네. 자꾸 교사를 탓하는 듯한 말로 들리거든요. 맞아요. 이제 일부 네. 원격 수업이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자 전 기다렸다는 듯이 교사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주고 있는데 교사 학생 간 소통이 잘 안 되니 네네. 강화를 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해결책으로는 쌍방향 수업을 제시를 하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니네가 좀 문제야. 너네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뭔가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겪는 거랑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쌤, 준쌤이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그리고 철학을 담아서 한번 그렇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쌍방향 수업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학기 온라인 개학을 하자마자 제 장비로 줌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을 했어요. 정쌤도 계속해서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당시 저는 와이파이도 잘 작동되지 않아서 제 휴대폰 그 핫스팟 기능을 켜놓고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줌이 계속 튕기고 학생과 제가 이제 계속 재접속을 하기 일쑤였거든요. 이처럼 쌍방향 수업을 이렇게 무작정 하루아침에 시작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학생, 교사 모두 쌍방향 수업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었는지,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또 모든 교사와 학생이 접속했을 때 학교 인터넷망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건지, 자꾸 SNS 하시는데 어떤 SNS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말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줌 회사가 교육부와 협력업체인지, 그럼 지난 1학기부터 지금까지 교육부가 쌍방향 수업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인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나이스나 에듀넷처럼 학생과 교사가 해킹의 위험 없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쌍방향 플랫폼이 현재 있는지요? 많은 교사가 1학기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교육부가 어떠한 공식 인증된 쌍방향 수업 프로그램이 없이 외국과 사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교사와 학생을 강제로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주 1회, 2회, 3회 상담 횟수를 정해주면은 전국의 모든 교사는 그 횟수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사입니까? 상담 횟수도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사, 왠지 외국 뉴스에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이 있는 반이라면 한 주에 한 50통 정도의 전화인데 10분 정도면은 500분이니 8에서 9시간 정도 뭐 할만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실에 외부 전화가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저 외부 전화가 안 되는 교실도 많거든요. 설마 뭐 어느 기관이건 요즘은 개인정보라서 휴대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사무실 번호만 알려주는 시대에 교사들은 무조건 개인 휴대폰으로 상담 전화를 하라는 거, 그건 아니겠죠? 진짜 이제 본격적인 고도화 작업은 저희가 학자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좀 더 고도화된 거는 내년 2월 정도까지 완성이 될 예정이라서, 현재 공공 LMS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조속히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너희들 교육 현장은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해라. 우리는 내년 2월 정도 이런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을 보고 한 커뮤니티에서 교사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중대장은 땅을 파기로 마음을 먹었다.
보급병에서 삽을 사오라고 지시를 내릴 것이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손으로 팔아. 네? 손으로요? 얘기를 했는데도 좀 마음이 답답하네요. 저도 뭔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학업 그리고 수업의 재미, 소통이나 효과 뭐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모든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다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대한민국 교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네. 학생과 교사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네. 맨 땅에 손으로 땅을 팔아, 이런 식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학부모님께 문의 전화가 왔는데 이 네네. 문의 전화 올 때마다 제 가슴이 굉장히 떨리고 좀 두려워요. 준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학부모님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통화를 하죠. 그렇죠. 말먹기. 네네. 하지만 요즘은 어머님들이 막 질문을 해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공문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이버에 떴다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검색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공문을 업무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네이버 뉴스에서 그렇죠. 혹은 다음 뉴스에서 이렇게 먼저 확인하는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맞아요. 네, 너무 안타깝죠. 저는 네. 살포시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혹시 아프다